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와 체제 전복 발언까지 나오며 사실상 대북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선제 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이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겁니다. 올해 처음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be prepared to preemptively strike a North Korean ICBM on a launch platform? 현행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권 교체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consider a policy approach that proactively pursues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y non-kinetic means?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도 언급하면서 체제 불안정을 활용할 기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해결 방안으로 효과 없는 제재보다는 체제 전복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코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강경파로 채워진 트럼프 외교안보 내각과 함께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선제 타격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 북한은 선제 타격하겠다. 그렇습니다. 미국 그 외교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2009년도에서 10년 그 무렵에 합참의장을 했던 그 멀린 합참의장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이번이 처음이죠, 이렇게 선제 타격 나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선제 타격이야 어떤 학자들 차원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아주 최고위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역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그런 말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말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근접하고 미국이 위험하다면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자위권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자위권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옳았냐 그러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선제 공격을 왜 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해서 나중에 이제 법적 시비 그리고 정당성에 따른 시비를 가리는데 자유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전면적으로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무기 체계가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선제 공격 받아버리면 뭐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그냥 반격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무기 체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는 어떤 그 선제 공격의 적의 공격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예방적으로 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예방적 선제 공격이라고 해서 예방적 선제 그렇죠. 공격. 선제 공격도 주종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무기체계가 너무 강하니까 선제 공격 받아버리면 우리가 아예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 공격의 징후가 명확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방적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외교가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멀린 합참의장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사실 뭐 국제질서라는 게 우리 그 교수님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지만 별 말씀입니다. 미국이 정하는 게 국제질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면 이 어떤 공격이 임박했다가 아니고 위협이 된다면 자유권을 적용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이제 북한이 핵 개발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SLBM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징후가 되면 미국은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오늘 로켓 엔진 시험 맞죠? 네. 분출 시험인가 뭐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ICBM용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 볼 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현실적 능력이 점점점 접근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SLBM 같은 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잠수함 심포급이라고 하는 1,800톤짜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동해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가 움직이려면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디젤이죠? 물 속에 있으면은
공기를 흡입을 해 엔진을 돌릴 수가 있는데 디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물속에서는 공기를 흡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배터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근데 배터리 쓰다 보면 방전되죠. 그렇죠.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예. 그럼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엔진을 한 2시간 정도 돌려야 돼요. 아하. 지금 북한 잠수함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물 밖으로 나와서 엔진을 돌려야만 하는 잠수함이에요. 반드시 발각은 반드시 되겠네요. 나와야 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잠수함을 가지고 시속 한 5km 정도의 속도로 동해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따라서 이 잠수함이 공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격할 예.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양도나 심포 지역에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계류시킬 수 있는 그 경납고를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잠수함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것은 물속에서 자망을 해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동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덩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은 판단한 것이죠.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이제 서지컬, 그러니까 그것만 딱 타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한미 연합 그 군 당국에서 예.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럼 과연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게 되거나 핵 공격이 임박하면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느냐. 사전에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 700여 개의 표적을 지금 만들어 놨답니다. 700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700여 개의 표적. 그러면은 북한군이라는 군대는 그 공산군 군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사단, 연대, 대대 이런 각 단위 부대마다 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있고 예. 그 옆에는 반드시 정치장교가 있어요. 그 정치장교가 그럼 대대장이 공격 이렇게 하면은 정치장교 옆에서 오케이 하세요. 라고 해야 대대장의 공격이 승리되는 것이고 그 대대장 밑에 또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에 또 정치장교가 있어요. 모든 단위 부대는 다 정치장교가 있는데 아하. 이 정치장교는 그러면 자의적으로 또 판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부의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해서 상부로부터 내려 통신을 끊어버리면 북한군이라는 이 군대는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군대로 그냥 각자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도 통신기지나 이런 것들을 타격을 아마 다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표적을 한 700개 정도로 만들었다고. 근데 신 대표님, 그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렇게 선제 타격이나 뭐 예방 타격이나 하게 되면 우리 피해는 없나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그냥 그 우리가 사실 94년도에 북한 그 폭격 하려고 했었죠. 서울 보가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서 불을 뿜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예. 벤조로 자금 지원에 좀 말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전례가 있죠. 그래서 그 서울을 향해서 지금 그 장비되고 있는 그 장사정포가 한 번 불을 뿜으면은 4,000발 정도가 서울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포만 해도. 그러니까 그 포가 작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계획 속에 700개의 표적 속에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1994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우리나라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독일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게 진짜 그랬는데 어쨌든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반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북한에선 말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수소탄 만세! 우리 조국이 이제는 수소탄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야 정말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이 이 가슴에 꽉 차 넘칩니다. 카카! 야, 나 여기 있다. 카카! 아니, 이마에 웬 피가? 내가 세면장에서 나오다가 북조선의 수소탄 소식에 그만 깜짝 놀라 자빠지면서 내 대가리로 바닥 타일을 들이받았는데 카카는 북조선이 수소탄 시험을 할 때 세면장 바닥 타일과 대가리 강도 시험을 했구만요. 얼마나 무서운 공포 속에 계십니까? 지금 북조선이 미국 전체를 일시에 날려버릴 메가톤급 수소탄까지 연거부터 7기세로 충만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철저히 내부역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신 대표님? 자꾸 저러다가 예. 정말 물론 저 정도 코미디에 오바마 대통령이 CNN에서도 감정이 나왔다는데요, 흔들릴 뭐. 이유는 예.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미랄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군산복합 경제라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그 정치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업으로부터. 예. 그런데 그 정치인들에게 그 정치자금을 주는 회사들 중에서 방산업체, 군수업체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전쟁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당연히 회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시즌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필요한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북한이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코미디에 괜히 저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오늘 뭐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영변을 폭격하면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서 예. 우리가 혹시 그렇죠. 위험해지지 않을까? 영변 그 방사능 그 원자로가 5메가와트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로에서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메가와트짜리입니다. 200배짜리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20km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켰고 체르노빌 원전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1000메가와트짜리예요. 200배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2km 정도 오염이 됐는데 그것은 폭파한 겁니다. 폭발. 예. 그러나 만약에 영변을 폭격하게 되면 이거는 파괴된 거죠. 그래서 폭발보다는 훨씬 더 미량의 방사능이 유출이 될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